안녕하세요. 솔쌤과 함께하는 수학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1단원 덧셈과 뺄셈 8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는 22쪽과 23쪽을 펴주세요. 자, 그럼 선생님과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과 관련된 문제를 간단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972 빼기 386입니다. 1회짜리 숫자부터 계산해 주도록 할게요. 2 빼기 6은 계산이 안 되니까 7에서 받아내림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럼 7은 6이 되고 10이 내려와서 12에서 6을 빼면 6이죠. 그 다음 6에서 또 8을 빼줄 수 없기 때문에 100의 자리 숫자인 9에서 받아내림을 해줍니다. 그럼 여긴 8이 되고 10이 더해져서 16이죠. 이제 16에서 8을 빼면 8이 나오고 마지막 8 빼기 3은 5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86이 나와요. 그 다음 542 빼기 175를 해볼게요. 그럼 자릿수에 맞춰서 숫자를 적어준 다음에 1의 자리 숫자부터 계산을 하면 2 빼기 5는 계산이 안되니까 10의 자리에서 받아내림을 해줍니다. 그럼 여기는 3이 되고 10이 내려와서 12죠. 12에서 5를 빼면 7이고 100의 자리 5에서 10의 자리로 받아내림을 해야 이제 10의 자리끼리도 뺄셈이 되겠네요. 여기는 4가 되고 10이 돼서 13에서 7을 빼면 6이죠. 4 빼기 1은 3입니다. 즉 정답은 367이 나옵니다. 어때요? 잘 이해가 되나요? 지난 시간에는 이처럼 받아내림이 두 번 있는 세자릿수 빼기 세자릿수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배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선생님과 오늘 배울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자릿수의 덧셈과 뺄셈에 관련된 문제를 알맞은 문제 해결 전략을 세워 해결할 수 있다. 오늘은 세자릿수의 덧셈과 뺄셈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교과서 22쪽을 보겠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를 읽어볼게요. 도영이는 전망대에서 출발하여 구슬탑에 가려고 합니다. 가장 짧은 거리로 가려면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도영이라는 친구가 전망대에서 구슬탑까지 가려고 한대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려고 하는데 어느 길로 가는 게 가장 짧은 거리일지 지금 구해보라고 되어 있네요. 전망대에서 구슬탑까지 가는 길의 종류는 총 몇 가지인가요? 그렇죠.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길은 전망대에서 출발해서 희망동산을 거쳐 구슬탑까지 가는 길. 두 번째 길은 전망대를 출발해서 구슬탑으로 바로 가는 길. 세 번째 길은 전망대에서 출발해서 쉼터를 거쳐 구슬탑까지 가는 길입니다. 그럼 선생님과 함께 이 3가지 길 중에 어느 길이 가장 짧은 거리일지 차근차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정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전망대에서 구슬탑까지 가는 가장 짧은 거리의 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는 게 가장 짧아 보이나요? 그림에 제시된 3가지 길 중에 어느 길이 가장 짧아 보이나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선생님은 이 가운데 길이, 두 번째 길이 가장 짧아 보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예를 들어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그 길이 여러분이 또는 선생님이 생각하는 가장 짧아 보이는 길이 진짜 길이가 가장 짧다는 게 과연 확실할까요? 아니죠.
길이를 정확하게 비교해보지 않는 이상은 가장 짧다고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망대에서 구스타까지 가는 가장 짧은 거리의 길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전망대에서 구스타까지 가는 세 가지 길의 길이를 각각 구해서 비교를 해주면 되겠네요. 즉,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구간의 길이를 구해서 서로 비교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첫 번째 길, 두 번째 길, 세 번째 길 순으로 그 길의 길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길의 길이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길은 전망대를 출발해서 희망동산을 거쳐 구슬탑으로 이동하는 길입니다. 이 길의 전체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전망대에서 희망동산까지 가는 길과 길의 길이와 희망동산에서 구스탑까지 가는 길의 길이를 더해주면 될 것 같아요. 즉 237과 194를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이거를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237 더하기 194니까 7 더하기 4는 11이죠. 그럼 1의 자리에는 1이 받아 올려지고 1 더하기 3 더하기 9는 13이죠. 그러면 10의 자리의 숫자는 3이고 1이 또 올라가고 1 더하기 2 더하기 1은 몇인가요? 4죠. 즉 전망대에서 희망동산을 거쳐 구스타까지 가는 길의 길이는 431m가 됩니다. 이렇게 식을 세우고 답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그림에다가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전망대에서 희망동산을 거쳐 구스타까지 가는 길의 길이는 431m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길의 길이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길은 간단합니다. 전망대에서 바로 구스탑에 가는 거기 때문에 이 길이가 두 번째 길의 길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456m를 그대로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456m.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길의 길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길은 전망대를 출발해서 쉼터를 거쳐 구슬탑까지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의 총 길이를 구하려면은 전망대에서 쉼터까지 가는 길의 길이와 쉼터에서 구스타까지 가는 길의 길이를 더해주면 됩니다. 즉 265와 196을 더해주면 되겠네요. 265 더하기 196을 하면 되는 거니까 계산을 해봅시다. 5 더하기 6은 11이죠. 1이 되고 1이 올라가고 1 더하기 6 더하기 9는 16이죠. 그러면 6이 내려오고 1이 또 올라가겠네요. 그 다음 1 더하기 2 더하기 1은 4가 됩니다. 즉 전망대를 출발해서 쉼터를 거쳐 구스타까지 가는 길의 총 길이는 461m가 됩니다. 461m. 그림에 표현을 하면 세 번째 길은 461m가 되겠네요. 즉, 첫 번째 길, 두 번째 길, 세 번째 길 중에 어느 길이 가장 짧은 길입니까? 맞습니다. 첫 번째 길이 가장 짧은 길이 되겠네요. 전망대를 출발해서 희망동산을 거쳐 구스탑에 가는 길이 가장 짧은 길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문제를 잘 풀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망대에서 희망동산을 거쳐
구스타까지 가는 거리를 우리가 구했나요? 구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전망대에서 구스타까지의 거리를 구했나요? 구했죠. 마지막, 전망대에서 쉼터를 거쳐 구스타까지 가는 거리를 잘 구했나요? 구했습니다. 다음으로 문제를 해결한 방법을 친구들에게 설명해 보는 게 있네요. 이거는 선생님이 시간을 줄 테니까 영상을 잠깐 멈추고 스스로 적어 보도록 합시다. 다 적어 보았나요? 그럼 교과서 23쪽에 있는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 카드를 4장에서 2장을 골라 고른 두 수의 차가 400에 가장 가까운 뺄셈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수 카드에 적힌 수로 뺄셈식을 만들어 보자고 나와 있네요. 수 카드를 살펴보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925, 397, 814, 538이 있습니다. 이 중에 두 개를 골라서 그 두 수의 차가 400에 가장 가까운 뺄셈식을 만들어 보라고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도 선생님과 함께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를 풀었던 것과 같은 순서로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이 문제에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맞습니다. 두 수의 차가 400에 가장 가까운 뺄셈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뺄셈식에 사용될 두 개의 수카드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일단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수카드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겠네요. 우리가 이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4개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럼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주면 좋을까요? 우리가 4개의 숫자 중에 2개의 숫자를 골라서 뺄셈식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근데 수학이라는 건 효율적으로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계산은 안 해주는 게 좋아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두 수의 차가 400에 가까울 것 같은 두 수를 먼저 생각해서 뺄셈식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굳이 두 수의 차가 400에 가깝지 않을 것 같은 뺄셈식은 계산을 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뺄셈식을 만들었으면은 직접 계산을 해서 그 결과를 비교를 해본 다음에 가장 두 수의 차가 400에 가까운 뺄셈식을 정답이라고 이야기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방금 생각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수의 차가 400에 가까운 두 수를 생각해 봐야겠네요. 가장 큰 숫자가 925니까 925를 이용해서 뺄셈식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925에서 우리가 397이나 814나 538을 빼줄 수 있어요. 근데 925에서 814를 빼주게 되면은 400에 가까운 수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900에서 800 정도 빼면은 그 수의 차가 100 정도밖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925에서 814는 굳이 빼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빼줄 수 있는 숫자가 397이나 또는 538이 남죠. 그런데 814와 마찬가지로 397도 굳이 빼주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림을 이용해 보면 되는데 925를 우리가 930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가까운 수니까. 그리고 397은 400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봐봐요. 930에서 400을 빼면은 그 차이가 몇 정도 될까요? 930에서 400을 빼면은 그 차이가 53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에 가까운 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925에서 538만 정확하게 뺄셈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과 계산을 해봅시다. 925 빼기 538. 5에서 8은 빼줄 수가 없죠. 그래서 받아내림을 해주면 여긴 1이 되고 여기 10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10과 5를 더하면 15. 15에서 8을 빼면 7이죠. 1에서는 3을 뺄 수 없으니까 100의 자리에서 받아내림을 해줍니다. 그러면 11에서 3을 빼면 8이 되죠. 8에서 5를 빼면은 3입니다. 즉 925에서 538을 빼면은 387이 나옵니다. 그 다음 다른 수를 가지고 또 뺄셈식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397에서 다른 수는 빼줄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 그 다음 814를 가지고 뺄셈식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814에서는 925를 뺄 수 없으니까 얘는 빠지고 397이나 538을 빼주면 되겠네요. 그런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814에서 538은 굳이 빼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어림을 이용해 보면 되는데 814는 810하고 거의 비슷한 숫자잖아요. 그리고 538은 540하고 거의 비슷한 숫자입니다. 이 두 수의 차이는 몇 정도 되나요? 그렇죠. 27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수의 차가 400에 가까운 뺄셈식을 이 두 수 카드를 가지고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538도 굳이 빼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814 빼기 397만 계산을 해보면 되겠네요. 814 빼기 397. 4 빼기 7은 계산이 안되니까 받아내림을 해줍니다. 그럼 여긴 0이 되고 10, 14에서 7을 빼면 7, 0에서 9를 빼면 뺄 수가 없기 때문에 받아내림을 해줍니다. 그럼 여기가 7이 되고 10, 10에서 9를 빼면 1이죠. 7에서 3을 빼면 4입니다. 즉 814 빼기 397을 계산하면 417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538에서 나머지 숫자를 빼줘서는 400에 가까운 숫자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417하고 여기 나와 있는 387을 비교해서 400에 가까운 숫자가 나오게 하는 뺄셈식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럼 387과 417 중에 어느 숫자가 400에 더 가까운가요? 417하고 400은 17 정도가 차이가 나고 387하고 400은 우리가 뺄셈을 해보면 알겠지만 13 정도 차이가 납니다. 즉 387이 400에 가장 가깝죠. 그래서 두 수의 차가 400에 가장 가까운 뺄셈식은 925 빼기 538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제를 해결한 방법을 친구들에게 설명하는 글을 적어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잠깐 멈추고 스스로 적어보도록 합시다. 적는 게 어려운 친구들은 선생님의 설명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적어보도록 하세요. 다 적었나요? 선생님이라면 방법을 이런 식으로 적어볼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수의 차가 400에 가까울 것 같은 두 수를 생각한다. 두 번째, 그 두 수로 뺄셈식을 만든 뒤 계산을 한다. 세 번째, 계산 결과를 비교하여
계산 결과가 400에 가까운 뺄셈식을 찾는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선생님과 풀어봤던 두 개의 문제가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았더라도 너무 낙심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친구들은 선생님의 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서 내용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수학 24쪽, 25쪽에 나와 있는 단원 정리 문제를 풀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숙제로 이 부분을 먼저 풀어와 준다면 선생님의 설명을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수업이 끝나면 수학 24쪽과 25쪽을 풀어주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